저는 이수진, 올해 53입니다.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딸만은 행복하게 해주자. 오늘은 그 딸 지은이의 상견례가 있는 날입니다. 이한복, 25해 전 지은이 돌잔치 때 입었던 건데 옷장을 열어봐도 변변한 게 없었어요. 카페 운영하며 번 돈은 다 지은이 학비와 생활비로 나갔으니까요. 지은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긴장하지 마. 준혁이네 부모님 되게 좋으신 분들이야. 엄마 자랑 많이 했어. 우리 딸.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어머니, 준혁이 아버님은 대기업 전무이시고요. 어머님은 병원 운영하세요. 그런 집안에 카페 하나 겨우 운영하는 내가 어울릴까? 44살에 시작한 이 카페가 제 전부였어요. 하루 12시간씩 서서 손님 하나하나 웃으며 대접하고 그렇게 벌어서 지은이를 대학 보내고 유학까지 보냈죠. 이 손 참 많이도 늙었네. 강남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고급 건물들이 점점 마음을 짓눌렀어요. 기사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네. 딸 상견례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웃는 입꼬리가 자꾸만 떨렸습니다. 혹시 내 과거가 문제되진 않을까? 25년 동안 감춰온 그 이야기가. 안녕하세요.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드리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30층 빌딩 최상층의 프라이빗 룸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고 벽에는 고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에요. 지은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옆에는 훤칠한 청년 준혁이가 서 있었고요. 어서 오세요, 장모님. 아, 예. 테이블 반대편에는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우아한 한복을 입은 여성분과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분. 안녕하세요. 저는 준혁이 엄마 강미선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때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이 고개를 들었을 때 시간이 멈췄습니다. 저와 그 남자, 우리 둘만 동시에 얼어붙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김진우,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25년 전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사람.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준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강미선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제 남편이에요. 준혁이 아버지. 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아, 아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김진우는 여전히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당황함, 혼란 그리고 뭔가 말하고 싶은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자, 그럼 식사하면서 천천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강미선 씨가 밝게 말했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필 이 사람이. 어색한 침묵이 계속됐습니다. 강미선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지은 어머님은 어떤 일 하세요? 아, 카페 운영합니다. 작은 곳이에요. 아, 그러세요? 어디에 있는데요? 마포구 쪽. 골목 안에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곳이에요. 강미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자영업 하시면 좋죠. 자유롭고. 그나저나 지은이 아버님은
순간 테이블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실례를.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은이 아빠는 죽지 않았어요. 바로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김진우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미안하지만 나 잠깐 화장실 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방을 나갔어요. 아버님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요. 강미선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몇 분 후 김진우가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더 굳어 있었어요. 지은아? 김진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 어머니랑 둘이 살았다고 했지? 네, 어렸을 때부터요.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는데? 그의 질문은 매우 직접적이었습니다. 제가 돌도 되기 전이었어요. 김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생일은 언제야? 1998년 7월 15일이요. 그 순간 김진우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철커덕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강미선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김진우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예, 내 딸을 나도 모르게 키웠어요? 25년 동안?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준혁이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준혁아, 김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는 내 딸인 것 같아. 생물학적으로. 뭐라고요? 지은이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은아,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강미선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미선아, 나도 몰랐어. 방금 알았다고. 몰랐다고요? 당신이 전에 결혼했었다는 것도 아이가 있었다는 것도 한 번도 말 안 했잖아요.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우리 아들이, 우리 준혁이가 지금 이복 남매랑 결혼하려고 했다고요. 강미선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결혼은 없습니다. 강미선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은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결혼은 불가능해요. 엄마, 준혁이가 지은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은이는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제 아빠가 살아있어요? 지은아, 25년 동안 거짓말한 거예요. 눈물이 지은이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난 아빠 없이 자란 게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지은아, 엄마가 설명. 싫어요. 이제 엄마 말은 하나도 믿을 수 없어요. 지은이가 가방을 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준혁이가 그 뒤를 따라갔고요. 지은아, 잠깐만. 방 안에는 저와 김진우 그리고 강미선 씨만 남았습니다. 강미선 씨가 저를 쏘아봤어요. 당신,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나타나신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남의 가정 파괴하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정말. 그만. 김진우가 소리쳤습니다. 미선아, 이 사람 잘못이 아니야. 뭐가요? 강미선 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김진우만 남았습니다. 수진아.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25년 만에. 지은이가 정말 내 딸이야? 네. 왜 말 안 했어? 말할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 딸인데 내가 알 권리가 있잖아. 김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25년 동안 딸 없이 살았어. 그 아이가 자라는 걸 첫걸음마, 첫말, 입학식, 졸업식 아무것도 못 봤어.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지은이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카카오톡도 읽지 않았어요. 지은아, 엄마야. 한 번만 얘기하자.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엄마가 설명할게. 다 이유가 있었어.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카페 일을 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손님이 주문을 해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2잔이요. 네, 아메리카노요. 괜찮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커피를 내리다가 컵을 떨어뜨렸어요. 사장님, 괜찮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한테서 온 메시지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나 한동안 연락 못할 것 같아요. 머리 좀 식히고 올게요. 카페 일 잘하고 건강 잘 챙기세요. 지은아, 어디 있어? 당장 집에 와.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지은이가 회사 그만뒀대요. 뭐라고요? 어제 사표 내고 짐 싸서 어디론가 떠났대요. 저한테도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그럼 지금 어디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다들 모른대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은이가 사라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카페 문을 열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손님이 와도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잤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제발 무사하기만 해라. 어느 날 오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김진우였어요. 왜 오셨어요? 지은이, 연락됐어? 아니요. 나도 안 돼. 준혁이한테도 연락 안 한대. 그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 줄래? 아메리카노요? 응. 설탕 없이. 25년 전 그가 좋아하던 방식 그대로였어요. 커피를 내리는 동안 그는 조용히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이 카페 언제부터 했어? 14년 됐어요. 혼자? 네. 힘들었겠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내려주자 김진우가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 솔직하게 대답해줘. 뭔데요? 나한테 미안한 감정 있어? 네. 그럼 왜 25년 동안 숨긴 거야? 왜 지은이를 혼자 키운 거야? 말했잖아요. 말할 수 없었다고. 무슨 이유로? 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밖에서 얘기해요. 그때 당신이 서류에 도장 찍고 사라진 거 기억해? 기억해요. 왜 그랬어? 나는 빚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고 지은이 데리고 사라진 거. 그게 말이 막혔습니다. 그때 김진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혁아? 뭐? 병원? 어느 병원?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간다.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가 쓰러졌대. 지금 응급실이래. 뭐라고요? 지은이는
탈수와 영양실조로 쓰러졌다고 했어요. 2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환자분 보호자시죠? 일단 링거 맞고 있는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아요. 상담 치료도 병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침대에 누운 지은이를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엄마.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은아, 미안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강미선 씨였습니다. 준혁이와 함께. 지은 씨. 강미선 씨의 표정은 상견례 때와 달랐어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날 너무 흥분해서 내가 심한 말을 많이 했죠? 아니에요. 지은 씨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한 것 같아요. 강미선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께도 사과드려요. 그날 너무 실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가 퇴원했을 때 준혁이가 우리를 한자리에 모았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이제 다들 좀 진정하셨으니까 제대로 얘기 나눠봐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저와 지은이는 여전히 서로 사랑해요. 이복남매라는 사실이 그걸 바꾸진 않아요. 준혁아, 강미선 씨가 아들을 받습니다. 엄마, 전 지은이 없이는 못 살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지은이 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린 알 권리가 있어요. 김진우가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이제 말해줄 수 있어?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1997년으로 돌아가야 해요. 저와 김진우는 26에 결혼했어요. 사랑에 빠져서 부모님 반대도 무릅쓰고 결혼했죠. 김진우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고 저는 그 회사 격리를 받습니다. 여보, 오늘 거래 성사됐어. 정말? 축하해.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그리고 이듬해 지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김진우는 지은이를 보며 매일 웃었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6개월이 됐을 때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래처가 부도가 난 거예요. 수진아, 회사 자금이 전부 묶였어. 얼마나? 3억? 그때부터 빚이 시작됐습니다. 은행 대출, 사채, 지인들한테 빌린 돈. 어느새 5억이 넘는 빚이 쌓였어요. 김진우,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집 앞에서 채권자들이 고함을 지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페인트를 뿌리기도 했어요. 이자라도 내. 원금은 나중에 주더라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진우는 하루하루 무너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진우 마누라지? 누구세요? 그 새끼한테 전해. 이번 주까지 돈 안 가져오면 딸내미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네. 요새 애기 없고 공원 자주 가던데? 조심해. 세상 무섭잖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유모차에 누운 지은이를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김진우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해요. 뭐? 명예 다 내 이름으로 옮기고 집도 내 명의로 하고 당신이랑 서류상으로 남남이 되는 거예요. 수진아, 그게 무슨... 그래야 지은이가 안전해요. 채권자들이 더 이상 우릴 건드리지 못하게. 하지만 그리고 난 지은이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질 거예요. 당신이 알 수 없는 곳으로. 그럼 나는, 당신은 여기 남아서 빚을 갚아요. 채권자들한테는 마누라가 재산 챙겨서 도망갔다고 하고. 말도 안 돼.
그럼 너랑 지은이는 어떻게 살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2주 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집과 차, 그리고 남아있던 작은 예금까지 모두 제 명의로 넘어왔어요. 김진우는 빈손이 됐습니다. 수진아, 연락하지 마세요. 절대로. 지은이라도. 안 돼요. 당신이 지은이를 찾으면 채권자들도 찾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은이를 안고 있는 김진우를 봤어요.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무능해서.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짐을 싸서 사라졌어요. 김진우는 3년 동안 빚을 갚았다고 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다고. 청소부, 택시기사, 공사장 인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 차에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고 운이 좋게도 성공했어요. 10년 후에는 중견기업의 임원이 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소식을 신문 기사로 봤어요. 잘 됐네.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너무 혼란스러워 할까봐. 이야기를 마치자 모두가 말이 없었어요. 김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강미선 씨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엄마, 응, 그땐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이제 알겠어요. 지은아, 미안해요. 그날 너무 심하게 화냈죠? 아니야. 당연히 화낼 만했어. 김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네. 그때 너를 찾을 수가 없었어. 난 나를 잊은 줄 알고.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혼자 힘들다고 생각했어. 빚 갚느라, 하루하루 버티느라. 나만 힘든 줄 알았어. 근데 너도 아이 키우면서 힘들었을 텐데.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김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고맙긴요. 아니야. 정말 고마워. 지은이를 저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강미선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날 제가 너무 심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놀라셨을 거예요. 사실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이 재혼했었다는 것도 처음 안 거였거든요. 강미선 씨가 김진우를 봤습니다. 당신도 참 바보예요. 왜 그런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요? 미안해. 나도 정리가 안 된 일이었어. 수진이랑 지은이 생각하면 너무 아파서. 준혁이가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응. 우린 이복 남매지만 사실 피가 섞이지는 않았잖아. 생물학적으로. 그게 무슨. 우린 아버지들이 다르니까. 그제야 모두가 깨달았어요. 저와 김진우는 이혼했고 김진우는 강미선 씨와 재혼했습니다. 지은이는 제 딸이고 준혁이는 강미선 씨의 아들. 혈연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변호사한테 확인했어요. 준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할 수 있어. 준혁아. 지은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이와 준혁이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이번엔 조용한 예식장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신부 어머니 입장하십니다. 제가 걸어 들어갈 때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김진우와 강미선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어때? 지은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돌아서 보여줬어요. 예쁘다. 엄마도 울지 마. 안 울어. 행복해서 그래.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가도 돼? 김진우였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김진우는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지은이를 봤어요. 우리 딸 정말 예쁘다. 감사합니다. 아빠. 처음으로 지은이가 그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김진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25년 동안 내 곁에 없어서. 아니에요. 이제라도 이렇게 만났잖아요. 식이 시작되고 버질로드를 걸을 시간이 왔어요. 신부님, 누구와 함께 걸으실 건가요? 플래너가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랑 같이 걸을게요. 응? 엄마가 날 25년 키웠잖아요. 당연히 엄마랑 걸어야죠. 지은아, 우리는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느리게, 천천히. 지금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지은이와 준혁이는 신혼집에서 잘 살고 있고 얼마 전에 임신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엄마, 나 태명 뭐로 지을까? 내가 정해. 엄마가 지어줘. 엄마 센스가 최고야. 가끔 저와 김진우는 마주칩니다. 지은이 집에 놀러 갔을 때 우연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색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린 더 이상 부부가 아니고 다시 그렇게 될 일도 없어요. 하지만 같은 손녀를 기다리는 조부모가 될 겁니다. 오늘도 카페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단골 손님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새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예전엔 항상 뭔가 무거워 보이셨는데 요새는 편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창밖을 봤어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행복해라. 그것만으로 엄마는 충분해.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은이한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준혁이가 고기 굽는데요. 아, 그리고 준혁이 부모님도 오신대요. 엄마도 꼭 와야 해요. 웃음이 났어요. 그래, 갈게. 이제 우린 이상한 가족이 됐습니다. 전 남편과 그의 세 가족, 그리고 우리 딸의 세 가족. 복잡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적어도 모두가 행복하니까요. 저녁 식탁에 우리 모두가 모였어요. 저, 김진우, 강미선 씨, 지은이, 준혁이. 건배, 건배.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답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이상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생각지도 못한 가족을 만들어주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